안녕하세요. 투자타운드입니다. 저번에 STO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STO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들을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또 이렇게 찍어봅니다. 오태민 작가님이 저번에 KBS 나와가지고 KBS 라디오에서 STO 관련 얘기도 하시고 STO가 또 생각을 해보면 모비과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STO, NFT이지만 동시에 STO가 될 수도 있고 STO라는 것이 상당히 모비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어봅니다. STO를 보면 이게 결국은 증권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걸로 STO인지 아닌지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이 뭔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증권이 뭘까? 권리가 담겨 있거나 내가 권리가 담겨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만원 빌려줬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나중에 주겠지 라는 느낌으로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떤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정말 구두라도 투자의 형식이 된다면은 그것이 증권이 될 수가 있겠죠. 너가 나한테 지금 10만원 주면은 내가 5년 동안 이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너에게 이러이러한 배당도 주고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내가 불려줄게, 이런 느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증권입니다. 아니면 아예 권리가 이렇게 담겨 있거나 이 쿠폰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지분의 일부를 담고 있는 어떤 증서, 이게 주식이죠.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지 않나라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채권부터 시작해서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코인으로 넘어가면은 증권성 토큰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코인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투자를 받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예인과 사진 촬영을 했다. 그러니까 연예인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이 사진 촬영 쿠폰은 증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될까요? 둘 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증권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이 연예인과 사진 촬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촬영권은 증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거를 증권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죠.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른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그냥 굳이 따져보자면 증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증권이라고 정의 내려서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면은 거기에 세금을 물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거를 발행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발행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시비가 갈리는 건데, 연예인 촬영권, 사진 촬영권 이런 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란 거죠.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에 대해서 이 회사가 엄청 엉터리 회사라면은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상장을 하거나 할 때도 되게 까다로운 심사를 걸치거나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연예인과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사진 촬영권 굳이 증권으로 구분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걸리면은 증권이라고 시비를 걸고
이 증권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암호화폐를 생각해 보면은 암호화폐는 뭐 여러 가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ICO 같은 거 받거나 뭐 변동폭이 워낙 심하니까 내재 가치가 뭐 있는 뭐 코인은 또 뭐 그렇지만 뭐 없는 코인 대다수고,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짊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 시비가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증권 시비 걸 것들이 되게 많죠. 투자를 받기도 하고, 또 뭐 투자받고 거기다가 뭐 이러이러한 뭐 수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전차를 밟지 않는 그런 ICO 같은 걸 해가지고 그냥 투자금을 모아버리니까 증권 아니냐 그런 거죠. 그리고 뭔가 거리를 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또 증권이 아니냐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가 특별히 더 유난히 증권성 시비에 휩싸이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들도 있겠지만, 암호화폐가 말 그대로 이 화폐 자리를 넘본다는 것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화폐를 발행하면은 국민들은 그 화폐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같은 게 막 나돌면은 그러한 통화 정책 같은 걸 시행할 때 확실하게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따라서 이제 자국에서 발행하는 그런 화폐만 쓰도록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유도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고,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게 막 나돌면서 이름부터 화폐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를 막 막지도 못해요. 막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달러, 엔화, 원화 같은 자리를 위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되게 힘들고, 막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죠. 이더리움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는 이게 규모가 커지면 상당히 번거롭고 막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전부 다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ETF 발표한 것처럼 끌어안고 최대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품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리하려고 하겠죠. 그리고는 정부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비트모비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항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암호화폐가 목적이 아니라, 암호화폐는 그냥 보상의 하나이고, 그 보상을 통해서 블록체인망을 구축해가지고 이런 무역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제3지대에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은행망 같은 거를 이용하게 해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한 단계 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양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코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비과 같은 초기 발행 같은 걸 투명하게 하고, 다소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진 중국 혹은 미국 뭐 그런 국가가 많은 물량을 점유하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역량을 가지고 다가오는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막기가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통일된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뭐 중국, 뭐 일본 이런 국가들이 이런 암호화폐 유통을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특정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만들고 유통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유통을 거기서 시작을 하면은 우리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망을 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국가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규제를 하고 최대한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런 다소 음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다양한 NFT, STO, 그리고 이런 코인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기 힘든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앞으로 나아갈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조금 더 규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조금 조여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조금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정말 완벽한 통치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정말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뭐 나름 잘하고 있는, 정치를 나름 잘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국민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본인이 거기서 태어났던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이 정말 큰 빚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위에서 말한 이런 비트모빅이 이제 JTBC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할 NFT 사업 중에 뭐 이런 연예인들의 뭐 유전자를 담은 NFT라던가 이런 사진 촬영권 이런 것도 뭐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게 증권성 시비가 걸려가지고 뭐 좀 해외까지 뻗어나기엔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당연히 자유롭게 가능할 것 같고, 이거를 뭐 다른 나라로 이제 유통시킬 때 그 나라의 허가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떨어지면은 떨어진 국가들 간은 이렇게 간에는 그렇게 STO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국에서 발행한 화폐가 이런 뭐 사진 촬영권 같은 거를 자국의 국민들이 화폐로 쓰지 않을 만큼 뭐 달러나 뭐 원화라든가 엔화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굳이 사진 촬영권 같은 거를 화폐 대신해서 사용하지 않겠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간에는 서로 STO 같은 증권성 토큰들이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STO 같은 걸 증권을 그 주식을 담고 있는 STO를 토큰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걸 자국 내에서 뭐 유통하는 거야 되겠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해외로 뻗어나갈 때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들 간의 협의가 된 국가들 간에는 이제 유통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거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떤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굳이란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굳이 STO로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발행할 필요가 있을까? 소수점 거래 같은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STO를 해야 되는 이유, STO로 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태민 작가가 쓴 글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위조와 변조가 어렵고 데이터가 남아 법적 보호를 받기 용이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이제 토큰 증권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산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핵심이 바로 공정이기 때문에 기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에 뭐 거래하거나 그것이 간단하더라고 해도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분산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시차와 유동성 문제로 길게는 3일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의 경우 10%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STO 사업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진행한다면 조금 더 그 본질에 다가서는 STO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투자를 할 때도 이런 거를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그런 증권사, 은행,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혹여나 투자하거나 바라볼 때 주의하면서 바라봐야겠죠. 비단 STO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모든 신기술이라던가 그런 문화 같은 게 도입될 때에는 다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STO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말이죠.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 망을 사용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면 폐쇄형과 공개형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쇄형을 사용했을 때 기본적인 공증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폐쇄형을 하는 건 아니겠죠. 폐쇄형을 한다면 블록체인을 자기들끼리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겁니다. 폐쇄형을 운영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보상 같은 게 있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있으려면은 상상을 하기가 힘들지만 뭔가 코인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일단 코인을 만들어야겠죠. 코인을 만드는데 이거는 비단 이제 공경으로 운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보상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코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코인이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뭐 증거성 시비라든가 이런 거 다 피하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폐쇄형으로 운영했을 때 뭐 문제가 많겠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폐쇄형으로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토큰화를 해가지고 토큰화 시스템으로 뭔가 뭐 토큰으로 만들어서 발행해가지고 그것으로 거래를 한다면 조금 뭐 간편성이 뭐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토큰으로 만드는 것과 그냥 토큰으로 만든다고 해서 다 그 블록체인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굳이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폐쇄형으로 운영한다 했을 때. 근데 공개형으로 한다 했을 때 내가 코인을 만든다고 내가 블록체인망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좀 많이 힘들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코인이 있는 그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서 따로 이제 운영을 한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어떤 그 블록체인 코인 이거 위에서 하겠다라는 발표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코인 위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또 저희 그 비트모빅이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겁기도 하고, 지금 특정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좀 창시자가 110만 개를 들고 잠수 타버린 것도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초기 그 유통했을 때 특정 집단이 많이 가진 것도 있고, 특정 나라의 색깔이 좀 많이 묻은 것도 있고, 초기 그 유통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불투명하죠. 그리고 또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모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용을 한다 했을 때 괜찮은 블록체인망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모빅이 될 수 있다. 뭐 지금은 좀 어렵고 모빅이 퍼블릭으로 전환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야겠죠 빨리.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STO 관련해가지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블록체인 사업, 블록체인 관련 이런 기술들이나 사업 같은 게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라든지 기업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누가 그것들을 앞에서 끌어갈지 상당히 궁금한데 비트모빅도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기업형 블록체인으로서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